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물을 먹는데 한쪽으로 흘려지고 음식을 먹는데 한쪽으로 끼고 눈은 안 감기고 눈물은 계속 흐르고 마치 치과에서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한쪽 볼은 계속 얼얼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옆에서 누가 너 얼굴 이상한데? 라고 해서 거울을 보니까 한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표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건 구아나사 안면마비구나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완벽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구아나사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10만 명당 20명에서 30명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걸릴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던랩 이철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안면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객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친구과 전문의이시자 경희의료원 안면마비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고정은 원장님 모시고 안면마비 구아나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다면 지금 상태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몇 가지 자기가 증상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임상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면마비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들을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 써니버룩 스케일이라던가 뭐 하우스백만 스케일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간단하게 자기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HB 그레이드라고 불리는 하우스백만 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안면 그 증상을 관찰을 하고요. 스스로 이제 단계를 비교를 해서 구별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표고요. 1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양쪽 얼굴이 거의 좌우 대칭이시고 근력 차이가 없으신 경우가 1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단계가 완전히 마비돼서 마치 마스크를 쓴 것처럼 얼굴이 한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6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얼굴 움직이실 때 비대칭하게 움직이는 방향이 관찰되시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4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임상에서 4단계를 구별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눈이 마음대로 감기지 않는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 이걸 4단계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마가 전혀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안면마비가 어느 날 아침에 발견이 되신다면 이제 거울을 보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이 이제 자꾸 실눈이 뜨이거나 완전히 감기지 않으신다면 이거 4단계 이상 중증이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환자들을 직접 만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건데 바로 구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쉽게 이제 갑자기 얼굴이 안 움직이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서 병원에 많이들 달려오시게 되는데 가장 크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라도 뇌나 이런 쪽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게 되고요.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 움직임을 관찰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요, 이마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마비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추성은 뇌 한쪽이 지금 뭐 종양이 자라거나 출혈이나 경색이 있으셔서 나타나시는 증상이신데 한쪽이 이제 경색이 발생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뇌에서 이마 움직임은 보정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오셨는데 거울을 보시고 이제 움직여 보셨을 때 양쪽 이마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시는데 눈, 코, 입만 좀 마비가 되셨다? 이렇다면 좀 중추성 원인을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초성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세요. 이제 이마 움직임까지 완전하게 마비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거울을 딱 보시고 눈썹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위로 치켜 드셨는데 한쪽만 움직이신다, 다른 한쪽은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이건 말초성의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벨마비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초성 안면마비가 무조건 다 예후가 좋은 벨마비일 가능성은 조금 없으시거든요. 벨마비 외에도 사실 안면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좀 다양하시기 때문에 말초성 안면마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발병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벨마비는 발병 시점이 굉장히 뚜렷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안면마비가 발생하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발병 시점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자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눈이 안 감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모르고 있었다가 저녁 먹고 양치하는데 갑자기 물이 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딱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병 시점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시죠. 이런 경우에는 좀 벨마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더니 어느 날 이제 한 수개월 정도 걸쳐서 이마가 점차 마비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라면 안면신경 주행 경로에 종양이 서서히 자라나시면서 이런 증상을 유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증상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수포입니다. 물집인데요. 이거는 이제 안면신경 마비 중에서도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조금 더 예후가 나쁜 질환일 경우에는 요거를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귀 안쪽 혹은 귀 주변에 혹은 입 안쪽에 수포가 잡히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단순한 벨마비가 아니고 람세이언트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이 수포가 좀 미리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미 얼굴이 다 마비되시고 3, 4일에 걸쳐서 이후에 나타나신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안면마비가 오셨는데 지금 당장 수포가 없다? 그냥 막 안심하시고 방치하시기보다는 우선 병원에 가셔서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안면마비 원인이 벨마비, 람세이언트 증후군, 뇌질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벨마비가 가장 많긴 많죠. 그렇죠. 이제 발병률로만 따지면 벨마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이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발병 빈도로 따지면 벨마비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안면마비가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추성인지 말톨성인지 판단한 후에 중추성이 확실한 것 같다, 증상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늦은 시간이라도 응급실을 찾아가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 어떤 병이든 각각 시기에 맞는 대처 방법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구안화사 안면마비, 특히 초반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골든타임도 있으니까 초반에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안면마비를 앓고 있나요? 관련된 영상들 이제 잇따라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